네, 저는 다시 링컨 센터에 왔습니다. 이게 아메리칸 포크아트 뮤지엄을 구경을 하고 나왔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바로 앞에 링컨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게 될 오페라 투란도트의 프리뷰를 오늘은 공연 시작 직전이 아닌 오후 1시에 좀 미리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찍은 영상을 보니까 그 분수가 옆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분수대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분수대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란도트의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유치할 수 있는 스토리죠. 이제 아이들이 읽는 전래동화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중국의 투란도트 공주와 결혼을 하려면 공주가 내는 3가지 수수께끼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도전을 했다가 수수께끼를 틀려버리면 그대로 목숨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남자들이 실패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칼라프 왕자가 나타나서 또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왕궁의 징을 3번 치면은 이제 수수께끼를 풀겠다는 이제 도전을 의미하게 되는데, 1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칼라프 왕자가 징을 3번 크게 연타하면서 이제 투란도트 공주의 수수께끼를 풀고 공주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공주가 낸 3가지 수수께끼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공주는 싫었나봐요. 싫은 티를 내색을 하니까 칼라프 왕자가 이번에는 역으로 공주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아맞춘다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막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막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리아 네순 도르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주가 다음날 동이 트기 전까지 그 칼라프 왕자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베이징의 모든 사람들에게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름을 찾게 해서 이제 네순 도르마, 그 누구도 잠들 수 없다라는 뜻의 아리아를 칼라프 왕자가 3막 초반에 부르게 되고요.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해줘요. 내 이름은 칼라프인데 결혼하기 그렇게 싫으면 그냥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공주가 이제 그런 칼라프 왕자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스토리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오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테너 아리아 중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작곡된 모든 오페라의 아리아들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네순 도르마라는 아리아가 큰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주연은 아무래도 칼라프 왕자와 투란도트 공주, 이 남주와 여주가 주인공이 되지만 굉장히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칼라프 왕자의 아버지를 모시는 하인 리우라는 캐릭터. 3막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리우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또 굉장히 아름다운 아리아를 한편 부르게 되는데 그 아리아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제 중국 왕궁의 신하 꼭 셋이 붙어 다녀요. 핑, 팡, 퐁 이름도 비슷하게 가지고 그 3명의 감초 같은 캐릭터의 코믹한 연기, 이 오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게 한 결정적인 이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란도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길이가 또 그렇게 길지 않고 적당한 길이고요. 이 투란도트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오페라 중에 하나이고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하는 오페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링컨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분수대 쪽부터 사람들 밀집도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공연을 보고 나와서 오늘 공연이 어땠는지 리뷰 영상을 찍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고 나오겠습니다. 네, 오페라 관람을 마치고 방금 나왔습니다. 와, 오늘 완전 만석이었어요. 정말 빈자리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꽉꽉 찼습니다. 이게 나오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제가 갑자기 왜 안경을 쓰고 있냐 하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프로그램북에다가 좀 어떤 얘기를 할까 적어와가지고요. 지금 날이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아서 안경을 좀 끼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까 제가 이제 공연 보러 들어가기 전에 프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투란도트가 매트 오페라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굉장히 시그니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늘 공연된 이 투란도트가 매트 오페라의 333번째 공연이었다고 하네요. 정확히 333번째 공연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횟수를 무대에 올린 건데 이렇게 만석이 될 정도니 괜히 이 매트 오페라가 투란도트를 무대에 자주 올리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공연을 또 자주 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라고 할까요? 정말 이제 거의 통달한 것 같아요. 이 투란도트라는 작품을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이 오페라 극장이 이 매트 오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세트 자체가 이제 제가 재작년 겨울에 이제 국내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이 매트 오페라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스크린으로 봤던 투란도트랑 정말 똑같아요. 이 세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가운데 섬을 두고 이거를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세트를 지어놓는데, 와, 이 세트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웅장함에 일단 관객들은 압도를 당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공연을 보면서 이 오페라 작품이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프리뷰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살피면서 공연을 관람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코러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러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킨다고 표현을 할까요? 뭐 황궁이 나오는 장면이나 뭐 투란도트의 수수께끼를 이제 칼라프 황자가 푸는 장면, 그리고 투란도트가 칼라프 황자를 받아들이는 장면까지 코러스들이 무대를 삥 둘러싸면서 그 수나 그 음량이나 관객들을 압도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러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극이다. 두 번째는 주제 선율을 반복해서 계속 노출을 시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투란도트 공주의 테마가 있고요. 이제 중국 황궁의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노출을 시키면서 이 관객들로 하여금 일종의 안도감을 주게 한다고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준다는 점. 그리고 이 푸치니라는 작곡가가 뭐 나비 부인이라는 이제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도 썼지만은 이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능통한 작곡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이다 보니까 이 중국의 느낌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이 동양에서 사용하는 오음계,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단소 불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임무왕태, 이 다섯음,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으로 따지면 이제 검정 건반 5개 있죠. 이제 한 옥타브 안에 있는 검정 건반 5개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중국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국적인, 이색적인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을 효과적으로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제 산막에 네슨 도르마라는 아리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아리아를 부르는 칼라프 왕자의 부담감이 또 어땠을지. 이제 거의 오페라를 오늘 보러 온 관객들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네슨 도르마라는 아리아의 박자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한음이라도 실수를 한다면은 이제 그 실수는 빼도 박도 못하게 관객들에게 다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압감을 오늘 칼라프 역을 맡은 테너 리카르도 마시의 굉장히 훌륭한 네슨 도르마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하나 제가 오게티를 발견을 했다 하면은 원래는 네슨 도르마의 마지막 음이 끝난 직후에 바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중간에 퍼즈가 없어요. 그래서 네슨 도르마의 마지막은 빈체로 한 다음에 따라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란 딴딴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딴딴따다다다다 이렇게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스코어상으로는요. 근데 가수는 이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제 빈체로 마지막을 외친 다음에 다음 장면을 돌입하기 위해서 무대 뒤쪽으로 빨리 이제 뒤에서 핑팡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핑팡퐁을 기다리려고 이제 뒤로 가는데 지휘자는 거기서 이제 음악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박수를 받게 해주고 싶어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마 사전에 좀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게티를 하나 발견했다면은 그런 것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아 정말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계속 뭐 이 투라노트라는 오페라가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유들을 늘어놨지만 그냥 직접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여운이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투라노트라는 오페라를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정말, 심지어 오늘은 세트까지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운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최고의 오페라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들었던 오늘 저녁 공연이었습니다. 아마 내일은 브루클린 쪽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다시 링컨 센터로 돌아와서 내일은 글루프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를 관람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오페라인 만큼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